안녕하세요. 요즘 AI 시장 정말 뜨겁죠? 근데 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이제는 이거 버블 아니냐, 곧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음까지 막 들려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투자를 좀 멈춰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시장 분석 보고서나 전문가 인터뷰, 또 기업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이 불안감의 진짜 모습은 뭐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같이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는 사실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저기 국제통화기금 IMF나 영국 중앙은행 같은 곳에서도 지금 AI 주식 가치가 예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게 너무 올랐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YTN 보도에서도 나왔었고요. 근데 또 동시에 보면 지금 상황이 그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하고는 아예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서로 다른 신호들 속에서 진짜 핵심이 뭔지 그걸 가려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요.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해서 위험은 뭐고 또 기회는 어디에 있나 이걸 명확하게 보자는 거죠. 특히 그 자료 중에 CNBC 인터뷰에서 스노우플레이크 CEO가 한 말이 인상 깊던데요.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를 봐야 한다. 그러면서도 너무 낙관만 하진 말자. 뭐 이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요. AI 시장에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 속에서도 좀 현명하게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선택적 투자의 실마리를 같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I 시장이 과열됐다 이 주장의 근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그 브레이킹 포인트 채널 자료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라시르 사르마 분석을 인용했던데요. 최근 AI 관련 투자가 미국 GDP 성장의 40%래요. 40%요?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작년 미국 주식 상승분의 무려 80%가 AI 관련 기업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와, 80%.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경제가 AI라는 이 한 분야에 너무 크게 기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로 너무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투자 규모랑 실제 수익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 코드베이식스 채널에서 데릭 톰슨 분석을 소개해줬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돈, 그러니까 연간 투자액이 4천억 달러가 넘을 것 같대요. 4천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정작 AI 서비스로 버는 매출은 아직 120억 달러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그 IM팀 코리 채널에서 인용한 베인앤컴퍼니 보고서 예측도 비슷해요. 2030년까지 AI 돌리려면 컴퓨팅 비용만 2조 달러가 들 수 있는데 그때 예상 매출은 한 2천억 달러 정도. 2조 달러 투자해서 2천억 달러 매출이면. 네,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 천문학적인데 과연 그만큼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듣다 보니까 진짜 한 20년 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때도 인터넷 기업들 기대는 엄청났는데 실제 돈은 잘 못 벌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일부 지표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YTN 보도에서 그 IMF 총재나 영란은행이 지적한 것처럼 주식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정점 수준에 거의 다 왔어요. SBS 비주에서도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평균 PER 있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이게 30배를 넘어서 닷컴 버블 때 주요 기업 평균 25배보다 높다고 지적했고요. PER이 더 높다고요? 네. 그리고 테덱스톡스 영상에 나온 핸딕 제버그는 현재 시장 가치 대비 GDP 비율이 226%래요. 닷컴 버블 때는 136%였는데 훨씬 높죠. 이걸 뭐 역사적인 버블들이랑 비교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딱 보면 과열 걱정이 나올 만해요. 충분히. 와, 수치만 들이면 정말 아찔한데요. 그런데도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에요. YTN 보도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강조했듯이 지금 주요 기술 기업들은요. 닷컴 버블 때 회사들보다 훨씬 재무 기반이 튼튼해요. 기본 체력이 다르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도 금용 안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닌 좋은 거품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CNBC 인터뷰에 나온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AI는 그냥 유행이 아니다. 실체가 있는 기술이고 결국 성과 낼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뭐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없이 그냥 미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오른 기업이 많았다면 지금 주요 AI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이 또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펀더멘털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신 자료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잠시 나왔던 시장 집중 리스크입니다. 소수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을 거의 다 쥐고 있으니까 얘네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이킹 포인트나 숨 투자 채널 같은 여러 분석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네, 너무 몇몇 기업에 쏠려 있다는 거. 그렇죠. 둘째는 AI 기술을 실제로 돈으로 만들고 회사 안에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 Logically Answered나 IM 팀코리 같은 채널에서 인용한 MIT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AI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프로젝트 중에 무려 95%가 실제 비즈니스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95%요? 와,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기술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군요. 기술 자체는 좋은데 이걸 써서 돈 버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셋째로는 자원을 너무 많이 쓴다는 문제. AI 모델 학습시키고 돌리는데 전기랑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브레이킹 포인트 채널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다뤘고요. 이게 나중에 비용 문제나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변동성. 이것도 무시 못하죠. SBS 비즈 분석처럼 금리가 계속 높으면 기술 기업들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몇몇 채널에서 지적한 그 순환 투자 구조.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가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어떤 AI 스타트업에 돈을 엄청 투자해요. 근데 그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왕창 사는 거죠. 아, 돈이 돌고 도는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양쪽 다 투자도 받고 매출도 늘고 좋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투자금이 그냥 칩값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AMD랑 오픈 AI 관계에서도 비슷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이런 구조가 만약에 꽤 퍼져 있다면 실제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부풀려져 보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현금 흐름이 기반한 성장인지 좀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거죠. 아, 투명한 현금 흐름 없이 그냥 겉모습만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위험 요인들을 쭉 들어보니까 AI 시장 정말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게 다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이 열풍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힘이나 기회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변화의 규모를 생각하면 기회 요인도 다양히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데일리 TV에서 소개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 단계래요. 2027년에 정점을 찍고 2030년까지 쭉 갈 수 있다고 전망하더라고요.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차세대 AI를 돌리려면 핵심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HBM이라고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고성능 D램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련 부품은 재고가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AI 기술 발전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Logically Answered 채널에서 여러 예측치를 인용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총 AI 투자 규모를 2천억 달러로 봤고요. 모건 스탠리는 2028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약 3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3조 달러요? 와. 네, 맥킨지는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관련 시장이 6조 7천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를 들여서 AI 팩토리를 짓겠다. 또 오픈 AI가 오라클이랑 3천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들이 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AI 기술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기반 시설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들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바로 오픈 AI랑 AMD가 손잡았다는 소식. CNBC, SBS 비즈, 이데일리 TV, 인베스팅 심플리파이드 등등 많은 자료에서 이걸 중요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혼자 다 해먹던 AI 칩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협력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좀 균열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죠. 경쟁 구도가 생기면 기술 발전 속도도 더 빨라지고 가격도 좀 안정될 수 있고요. 특히 이데일리 TV 분석에 따르면 이 협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의외의 수혜를 볼 수도 있대요. AMD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첫 번째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죠.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군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로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냥 AI 이름표 붙었다고 무조건 다 투자할 게 아니고요.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을 골라내는 눈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CNBC 인터뷰에서 스노우플레이크 CEO가 강조했듯이 화려한 기술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하고요. 또 라지컬리 앤설드 채널에서 강조했던 엔비디아의 큐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처럼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못 따라오는 그런 걸 가진 기업의 경쟁 우위도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기술적 해자요? 네. 쿠다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쓰기 쉽게 만든 플랫폼인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널리 쓰이다 보니까 강력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생겼고 이게 AMD 같은 경쟁자들이 쉽게 넘보기 힘든 벽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생태계,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꼼꼼히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좀 실용적인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주신 자료들 속에서 몇 가지 좀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에요. 인베스팅 심플리파이드 채널에서 골드만삭스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가 조언했듯이 특정 기술주, 특히 지금 시장을 이끄는 몇몇 기업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숨투자 채널 인용 보니까 지금 S&P 500 지수 시총의 35%를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나눠서 위험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죠.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기본 원칙이 지금 더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펀더멘탈 확인입니다. CNBC 인터뷰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강조했고 인베스팅 심플리파이드에서 인용된 골드만삭스 분석처럼 결국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 성장하고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하냐는 거예요. 특히 지금 AI 관련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미래 기대감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걸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때는 가치 기반 선별입니다. 아까 스노우플레이크 CEO 얘기처럼 단기적인 AI 열풍에 그냥 올라타기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해요. 지금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감당하고 결국 의미 있는 수익으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졌는지가 핵심이겠죠. 장기적인 안목 중요하군요. 네 번째는요? 넷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숨투자 채널에서 제안했듯이 시장 변동성이 클 것 같으면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자산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오른 기술주 비중은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좀 확보하는 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I 기업에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인데요. IM 팀 코리 채널 조언처럼 AI 기술 그 자체에만 모든 걸 거는 기업보다는 그 기술을 써서 실제로 고객한테 가치를 주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이걸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아직은 좀 적은 매출 수치,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해요. 종합해보면 AI라는 키워드에 그냥 혹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수익 창출 능력, 장기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위험 관리도 같이 하면서 신중하게 투자 대상을 골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AI 시장은 박명히 과열된 측면이 있어요. 특히 밸류에이션만 보면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기술 기업들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나 실제 수익 창출 능력, 그리고 AI 기술이 가져올 정말 거대한 변화의 잠재력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기회 요인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랄까 옥석을 가리는 능력인 거죠. 단순히 버블 터질까 봐 무섭다 이러면서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이 변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긴 관점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과 분석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만 이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딱 잡아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나 잠재력과는 좀 별개로요. 혹시 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 자체가 하나의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언젠가 그 사회적 기대치의 거품이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때 기술 자체의 가치 평가나 투자 환경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